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화, 그죠? 예, 교재 페이지로 보면은 53페이지, 그죠? 예, 고전시가 네 번째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전시가 네 번째 작품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조 탄다고 세수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최근의 경향에 의하면은 시조는 탄다고요. 소위 말해서 감자로 하나 등장하더라, 그죠? 예, 메인은 뭐가 된다고요? 아, 가사지문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작년 수능 문제가 딱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가사 작품, 그죠? 예, 북새공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다고요? 어느 정도 조금 안다 싶은, 됐나요? 예, 시조 하나 딱 갖다가 배치하는 스타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전부 다 볼만한 작품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뭐, 아니면 이따 시간 봐가지고 제가 문제도 같이 풀어드리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 지문 갑니다. 보세요. 자, 작가 보니까 누구라 돼 있으니까 조식이네요. 그죠? 예, 조식 아닙니다. 아침밥 아니에요. 조식입니다. 됐니? 예. 근데 조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누구는 알고 있죠? 태계 이황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태계 이황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하게 되면 1502년에 태어났어요. 됐니? 예. 그런데 이 조식 선생은 호가 남명입니다. 그래서 남명조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명 선생은 몇 년에 태어났냐? 1501년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퇴계 선생보다는 어떤다고요? 1년 일찍 태어났어. 됐니? 예.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냐 하게 되면은 정확한 연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72년에 됐나요? 예. 바로 이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고, 남명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1571년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퇴계 선생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조식 선생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유학에서는 바로 퇴계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남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현재 오늘날도 이 두 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예를 들면 안동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퇴계학 연구소가 있고요. 저기 진주에 가게 되면 경상대학교 안에 가게 되면 남명학 연구소가 있다. 됐니? 예. 그래서 이 남명 선생도 사실상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퇴계만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은 퇴계의 제자들은 어떤다고요? 바로 이 퇴계 선생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벼슬을 돌면서 벼슬 한 사람이 많거든.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서해 유성룡 같은 인물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에, 그죠? 예, 흔히 말하는 영의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의 깃을 또 잡고자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죠? 뭐, 그 다음에 학봉 김선일 같은 인물도 다 퇴계 선생의 제자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선생님, 남명 선생도 그 정도 유명하다 그러면은, 뛰어난 제자가 없나요? 라고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계 선생은 됐습니까? 예. 자신의 공부를 어디에다가 벼슬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하는데, 다시 한다면 벼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데 주목적이 뒀다라고 한다면, 남명 선생에 있어서의 학은 일종 우리 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공경이라고 하는데 실천을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이었던 망우당 곽재우 선생이 있죠. 그죠? 그렇지. 이 망우당 곽재우 선생 같은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이 남명 선생의 제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명 선생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 몸소 직접 나가서 싸웠던 인물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명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를 뿐이지, 이 사람의 학문은 정말로 어떤다고 뛰어나다. 그 실제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바로 벼슬살이를 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하물며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소위 말해서 왕비를 한다고 욕하기도 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엑스 같아. 됐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한 번 어떤다고요? 되게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남명 선생이 이 말을 했는 것이 이제 조정의 신하들이 어떤다고요? 저 남명 죽여야 된다. 됐습니까? 어떻게 대왕 대비를 어떤다고 소위 말해서 욕하느냐. 그죠? 그랬더니 이 남명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남명이 그럴 일이 없다. 그죠?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 이야기에, 됐습니까? 옛 이야기에 있는 것을 만나고요. 빌려온 거더라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그것이 옛 이야기의 한 부분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욕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의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이 되고,
역으로 남명 선생을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세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래 봐주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문 가는데, 자, 두류산 달동에 깡 쳐놓고요. 뭐가 된다고요? 공간적 배경. 그러면은 이때 두류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지리산을 옛 이름이 두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두류산의 양단수를 됐나? 자, 두류산의 양단수 다시 내볼까? 쳐놓기 바랍니다. 이제 시적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건데요. 얘라는 것은 옛날에 듣고, 다시 한번 옛날에 리스닝 듣고는 이제, 다시 한번 in now 됐습니까? 찾아와서 뭐 했다라는 거야? 바라봤더니. 됐나요? 예. 자, 어떻더라? 어이구야,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도화가 뭐죠? 복숭아 꽃줄에 도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그죠? 도왔던 맑은 물에 산 그림조차 어떤다고 잠겨 있더라. 자,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 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예. 자, 시적 하자가, 그죠? 예. 자, 어디에? 흔히 말하는 두류산 됐습니까? 예. 양단수라고 하는 것에 어떤다고요? 찾아왔더라. 됐니? 예. 그랬더니 옛날부터 어떤다고요? 그 명성은 내가 들었어. 근데 이제서야 어떤다고요? 찾아와서 보더라. 그랬더니 어떻더라는 거야? 복숭아 꽃 어떤다고요? 떠 있던 됐습니까? 거기에 또 뭐 한다고요? 산 그림자가 어떤다고 이렇게 어떤다고요? 잠겨 있더라. 어떻다라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거기서 아이야, 아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야,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에게, 즉 첨자에게 뭐 한다고? 말을 건네는 어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릉이 어둠에 다음에다 큰 땅, 물음표 꽁 쳐놓고요. 그죠? 예. Hey boy 됐습니까? 예. What is 무릉 됐습니까? 예. I think this here 무릉 이래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짧은 영어라서 죄송해요. 예. 아이야, 뭐라고요? 무릉이 어디인가? 무릉이라는 것은 무릉 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나는 됐습니까? 예. 얘인가? 다시 한번 여기인가 하느라. 여기가 바로 뭐라는 거야? 무릉 도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청자인 아이에게 묻긴 물었지만 됐나요? 스스로 뭘 해버렸어? 답을 해버렸죠. 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문자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됐니? 예. 그러면서 하자가 현재 있는 곳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무릉도원. 다시 한다면은 이상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거기에서 뭘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느끼고 있더라. 그럼 또다시 갑시다. 화자는 왜 자신이 있는 곳을 가지고 무릉도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까닭은요? 자, 딴 거 없이 저 양단수에 뭐가 보였어? 복숭아 꽃이 탄다고요? 그래, 꽃잎이 거기에 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 꽃잎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무릉도원임을 어떤다고요? 떠올린 것이더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가시 작품에서는 됐나요? 두루산 양단수를 본 됐나요? 화자의 감흥. 그리고 그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을 무엇으로 여긴다? 무릉도원이라 여기는 일종의 만족감 됐습니까? 예, 그것이 드러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가지문을 알고 있으니까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죠? 예. 자, 가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가에는 미줄까요? 말을 건네는 방식 밑줄 쫙 쳐놓고요. 통해서 화자의 궁금증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제 앞에 뭐 나왔어요? 아이야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릉이 어디냐 됐습니까? 거기에 동시에 뭔다고 했어요? 나는 여긴가 하노라 라고 했으니까는 자신의 궁금증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서 해결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지 1번 일단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2번은 된다고요? 넘어가고요. 선지 3번 역시 가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4번은 다는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뒤에 오는 것은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자고 했었지?
뒤에 소술에다가 않다, 없다는 말 갖다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부하고 있다. 태도 변화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다시요. 우리 선지 속에서 나온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지? 정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정서 변화가 드러났니?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가에는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가에는 영탄적 표현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더라. 만족감 드러낸다.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자, 뭐라 그랬어? 자, 나는 여기인가? 하도다. 됐습니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노라, 도다, 구나. 전 뭐가 된다고요? 영탄적 고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무릉이 어디야? 나는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어이씨. 그러면 선지 5번 내용도 가에 대한 설명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니? 오케이. 자, 다음 54페이지 됐습니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A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B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A, B만 가지고 일단 가보자. 됐나요? 예. 그럼 선지 1번. A는 다시 옛날은 화자가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리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선지 1번 벌써 X 됐습니까? 예. 선지 2번 B 지금은요. 사회적 성취 밑줄 가요. 사회적 성취를 이룬 다시 밑줄자 이룬 후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물론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은 지금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화자가 사회적 성취를 이룬 이후에 만족감을 드리는 거냐. 자, 화자가 물어보자. 사회적 성취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입신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화자는 입신 출세에 사회적인 성취라는 게 있어요? 없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선지 내용 역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 2번 B를 봤을 때 틀렸다라는 거 확인되나? 예. 자, 선지 3번 다시 B는 화자가 시간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충족감, 만족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느끼는 시간이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적. 다시 한번 뭘 봤어? 바로 이 양단수의 그죠? 복숭아꽃. 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럼 얘는 일단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선지 3번 일단 동그라미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일단 넘어가고, 선지 5번. 자, 보세요. D는 B와 달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뒤에는 뭘 갖다 붙여야 한다고요? 않다, 없다는 말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랬더니, 화자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B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맞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잠깐만. 선지 3번에 B는 A도 있네요. 그죠? 예. 자, B는 그러면은 시각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낀 시간이지만 A는 옛날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게 되잖아. 에이씨, 답 나왔네. 몇 번이 됩니까? 3번 끝나는 것이 돼버리겠네요. 맞나? 예. 이거야. 그럼 끝났죠?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무릉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문제는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밑에 선지를 바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선지 1번 가 갑니다. 가는 화자가 마주한 공간을 무릉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 일단 그것까지 톡 끊어놓고요. 그죠? 예. 자,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무릉이 어디야? 나는 여긴가 하노라 라는 말 통해 가지고 마주한 공간을 무릉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공간을 그죠? 뭐라고 읽고 있다?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상적으로 여기는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 맞는 이야기 되겠네. 그럼 선지 1번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 2번 가에는 복숭아 꽃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산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에서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된다고? 작품 내용이 되겠죠. 자,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무릉도원을 연결했다. 무릉도원이라는 게 할 때 도원이 뭐예요? 복숭아 동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복숭아 꽃잎이 떠 있더라.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더라. 됐습니까? 유사한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화자가 있는 공간을 미쳐볼까요? 낙원, 다시 한번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에이, 정확한 설명이네요. 됐습니까? 오, very good.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 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53페이지 됐습니까? 예, 나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김천택. 김천택의 호는 우리가 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예. 바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객이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그래서 벼슬살이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다고 전국 팔도를 떠돌면서, 그죠? 예, 시조 짓고, 그죠? 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갑니다. 잘 보세요. 요의 1월, 요! 다떠날까? 초는 기원합니다. 어이구야, 이때 요는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중국 시대에서 태평 세월을 강구했던 바로 요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월, 자,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해와 달, 또 세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해와 달로 해석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임금의 시대의 해와 달.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순 달동안 깡, 약촌이 결합니다. 어이구야, 순 또 누굽니까? 중국 역사사항에서 태평성대를 강구했던, 됐나요? 예, 그런 임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순시대라고 한다면 태평시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요. 순의 건곤, 건이라는 것은 하늘 건자, 곤이라는 건 땅곤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순시대, 그러니까 요 임금 시대의 해와 달, 순임금 때에 어떤다고 하늘과 땅은 미줄까요? 옛날대로 있건만은 옛날대로 있다 다시 미줄자. 그럼 변함이 있다라는 거야?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변함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침 되면은 해 뜨고요. 저녁 되면은 달 뜨고요. 그죠?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고요. 땅은 내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대상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인사 다시 세모깡 약촌을 표현합니다. 이때 인사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은 됐습니까? 예, 의절이 달랐는 거 다시 미쳐놓고요. 의절이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달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변했다 됐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요의 1월, 순의 건곤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간, 사실은 세상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물이었던 해와 달, 그 다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는데. 됐습니까? 우리 인간사의 일들은 그렇게 다 변해버렸더라라는 것.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몸 다시 내목깡 쳐놓고요. 이때 이 몸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몸이 늦게 태어난 것을 됐습니까? 예, 못내 미쳐볼까요? 슬퍼하노라. 아이고야, 슬퍼하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별표는 꽁 쳐놓고요. 그죠? 뭐 나타나 있어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몸이 늦게 태어난 것을 못내 슬퍼하더라. 그럼 언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요임금 시대의 순임금 시대 때에 됐습니까? 예.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오늘날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나? 그러면은 이 작품은 이래 보면 어떨까요? 바로 현실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이렇게 봐줘도 괜찮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의 인사가 변해버린 오늘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자, 53페이지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까 선지 1번 어떻게 한다고 일단 동그라미 치고 갔었죠. 그죠? 그랬더니, 나에는 말을 건네는, 미쳤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 작품에서 청자 있어요? 없죠. 청자가 없어도 뒤에 어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가 드러나면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있어 없어? 그것도 없더라. 그럼 선지 1번은 나의 내용에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X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나에는 미줄까요? 대조의 방식 밑줄자 정확히 말합니다. 대조 있습니까? 예,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의 일월과 순의 건고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세상 인사는 어떤다고요? 다 바뀌었더라 해서 대조의 방식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아이고야 미줄까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사의 변함을 어떤다고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밑에 정서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선지 2번 X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선지 3번 나에는 미줄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밑줄자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 미술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 직접적 나온 게 뭐야? 아, 슬퍼하노라라는 말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지 3번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됐습니까? 예, 가시게 되면, 좀 나에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미출자. 화자가 처한 상황이다. 아이고야, 만족감 미출자. 벌써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노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족감이 나오겠니? 그죠? 예. 그럼 선지 5번 역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됐나? 예.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3, 4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는 아까 선지로 끝났는 거고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시 3번 문제 선지 3번이 나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죠? 오케이, 갑니다. 나에는 요와 순시대의 자연, 다시 1월, 그 다음에 건고는 됐나요? 여전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 인사가 달라진 현실에 대해서 무엇일까요? 결핍을 느끼며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시대적으로 요순 시대가 아닌 상황에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슬퍼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즉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더라. 정확하게 또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맞나?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됐니? 53페이지에 다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작전 이상의 작품입니다. 됐나요?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장부의 공을 이루고 물러난 후에, 어우야, 대장부의 공을 이루고 물러나다. 다시 밑줄자, 정립가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 다지문에서 대장부의 공을 이루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로서 뭐 했다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입신 출세와 같은, 맞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은 이미 된다고요? 다 해봤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디에다가 임천 달도나 깡 쳐놓고요. 임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만원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임천하는이란 말 나오거든. 근데 임천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네, 자연.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요. 임천에다가 초당을 짓고, 아이고, 초당 다시 밑줄자. 초당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 띠집이라고 일컬어주는 거. 초가집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연적 공간에다가. 됐습니까? 예. 뭐를 짓고요? 초가집을 짓고. 이렇게 되나? 초가집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그죠? 예. 초가집을 짓고. 그죠? 예. 거기에다가 동시에 만권 서책을 또 옆에 쌓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학문. 됐습니까? 예. 그죠? 발음 정확히 해야 되겠죠? 학문. 됐습니까? 예. 공부하겠다. 거기에다가 천금의 준마. 다시 하면 천금. 아주 비싼 준마. 빼어난 말. 됐습니까? 그 준마를 솔질해. 여러분들 우리 말 냈나요? 예, 가꿀 때 탄다고요? 솔로 탄다, 등으로 탄다고요? 쫙 빗어주죠. 그죠? 말갈퀴를 탄, 쫙 빗어주죠. 그죠? 그럼 윤기가 반질반질 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요즘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외제차 광택 내가지고 뭐 이런 의미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천군준마를 솔질하여 거기다가 보라매는 뭐냐? 매의 일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길들여두고. 그럼 길들여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 매사냥이라는 말 쓰죠. 됐습니까? 예. 아주 고급적인 취미입니다. 됐나요? 예. 저 아랍 쪽에서는 한다고요? 매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라매 길들여두고. 또 갑니다. 노복을 시켜서. 됐나? 노복이랑 남자 종들 이야기하는 거죠. 노복을 시켜서 또 뭐 한다고요? 밭을 갈리고. 거기에 또 절대가인, 어이구야, 절대가인 됐습니까? 예, 경국지색. 다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됐습니까? 예,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다 두고. 거기다 금준, 다시 한다면은 금으로 된 술동이 혹은 어떤 술잔에다가 뭐를 부어서요? 술을 붓고. 또 벽오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동나무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오동나무를 벽오동이라고 해. 됐나? 그래서 예전에 벽오동 심은 뜻은 거기에 누가 날아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봉황이 날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검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줄을 어떻다고 이제 막 얹어서 됐습니까? 예. 또 어디에? 무릎에 딱 얹고는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순임금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태평의 노래. 다시 한번 남풍사이를 어떤다고요? 화답하여서. 그래서 강구여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저 아름다운 모습을 됐나요? 즉 자연 속에 누웠으니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됐니? 예.
야, 그럼 전체적으로 누구의 모습이? 아하, 화자의 어떤다고요? 예, 모습이. 자, 어떻게 했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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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으니까 뭐 나타냈어요? 열거법이 나타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강구열의 이 태평성대에 그렇게 누웠으니. 그러면 이 말 통해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니? 예. 했습니까? 누웠으니. 그래서 보고 듣기 좋음과 또 마음의 즐거움은 미쳤까요? 이뿐인가 하노라. 다시 한번 보고 듣고 하는 것의 좋음과 그다음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이것밖에 없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 있어? 지금이 뭐라고요? 베스트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화자는 결국은 이 자연 속에서 됐나요? 이러이러한 것과 함께 지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어? 만족감을 어떤다고요? 또 누리고 있더라, 느끼고 있더라.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해됐나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쉽게 쉽게 갈 만한 작품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3번 됐습니까? 예. 자, 다에는 미쳤까요? 감정을 드는 시를 또 직접 조제하셨다. 밑줄자. 뭐라 그랬습니까? 맨 밑에. 보고 듣기 좋은가. 뭐라 그랬어?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움이라는 말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뿐인가 하노라. 더 이상 없어.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답 몇 번이 됩니까? 3번 끝. 이래 되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뒤에 54페이지에 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 4번 가겠습니다. 다에는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잠깐만. 세속적 욕망 부정 밑줄 쫙 정결합니다. 물어볼게요. 이거 세속적 욕망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이 작품의 제일 첫 번째 초장에서 뭐라고 그랬었지? 장부로서의 공을 다 이루고 물러난 후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부로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세속적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걸 부정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거. 에이, 벌써 틀렸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천금준마, 보람에야 더불어서 미쳤까요? 이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니? 아니잖아요. 아주 비싼 좋은 말과, 그 다음에 일단 보라매를 든다고 매를 길들여 들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소박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죠.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임금의 덕을 높이고 있다. 임금의 덕을 높였다라고 하기까지는 보기 곤란한 거고요. 그럼 선지 4번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5번을 보세요. 화자가 누리는 의식주의 결핍이 없는 상황. 됐습니까? 예. 거기에 낙원과 같은 충만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즐거움을 미쳤까요? 강구연월이다. 강구연월 다시 밑줄자. 그러한 시어로 표상하고 있더라. 제가 이런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고전 시가에서 잘 모르는 시어가 나왔어.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됐습니까? 예. 왜요? 공부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죠. 그래서 단다고요? 넘어가도 돼. 그런데 그 시어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내준다? 출제자가 보기 박스에 아니다. 별표를 해가지고 그 의미를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방금 전에도 우리 강구연월이라는 거 사실 잘 몰라.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같이 문제를 내놨잖아요. 강구연월이라는 시어로 표상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작품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해석을 또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니? 맨 마지막에 태평한 세월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선지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화자는 이러한 충만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즐거움을 바로 태평 세월이라는 시어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맞니? 예. 그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시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 아니, 영어 단어도 외우지 않은 것을 그걸 어떻게 떠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넘어가. 그런데 넘어가면 또 찝찝하잖아. 설령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다라고 한다 그러면 출제자가 알아서 발표해주고 밑에 쓰면 다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그래서 고전 시가는 물르듯이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